죽음의 문턱에서 저를 구해준 건 제가 그토록 무시하고 거부했던 그 녀석이었어요. 하지만 운명은 제게 가장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기적을 보여주었죠. 그것도 제가 평생 믿어왔던 모든 편견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면서요. 이 말을 끝낸 그녀는 곧이어 누군가를 보며 활짝 웃고 있습니다.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국 분들께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군인 생활을 하고 있는 사라 블레이크라고 합니다. 현재 미 육군 특수부대에서 복무하고 있죠. 저는 미국을 명예롭게 지켰던 군인 가족으로 태어나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군복 입은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성장했어요. 부모님 두 분 모두 전장에서 활약하신 군인이셨죠. 아버지께서는 미 해병대 제1해병사단 소속 소령으로 이라크 팔루자 전투에서 부대를 지휘하셨습니다. 전투 중 매복 공격을 받은 상황에서도 끝까지 부하들의 퇴로를 확보하며 적의 공격을 저지하셨고요. 아버지의 용맹한 지휘와 희생 덕분에 많은 전우들이 안전하게 생존할 수 있었죠. 이라크 팔루자 전투에서 보여주신 용기와 헌신으로 미군 최고 무공훈장 중 하나인 은성훈장까지 받으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아프가니스탄 칸다하르 지역에서 헬리콥터 조종사로 복무하며 부상병들을 안전하게 후송하고 치열한 교전 중에도 병력 보급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셨어요. 특히 적의 포화 속에서도 침착하게 기동하여 동료들의 생명을 구한 용맹함은 부대원들 사이에서 전설로 회자될 정도였죠. 두 분은 현역 군인이셨고 총망받는 군인이셨습니다. 그러나 두 분이 결혼하게 되면서 부모님 모두 위험한 전장이 아닌 미국 본토로 복귀를 원하셨죠. 그렇게 저희 가족은 안전한 곳에서 행복을 만끽하고 있었고, 저는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두 분께서는 갑자기 내전이 생긴 전쟁터로 즉시 복귀하라는 국가의 부름을 받게 되었고, 결국 복종해야 하는 군인의 특성상 바그다드 한 지역의 전장으로 파송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에게 금방 돌아오신다는 약속을 뒤로 한 채 고모에게 잠시 맡겨진 저는 하염없이 부모님을 기다렸죠. 집으로 오시기로 한 날짜가 다가왔고 저의 생일 또한 다가왔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은 저의 생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부모님과의 화상통화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걸려온 것은 부모님과의 화상통화가 아닌 검은 정장 차림의 장교들이었죠. 창 밖은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앞마당에 벚꽃은 한창 꽃잎을 날리고 있었어요. 그날의 풍경이 지금도 생생해요. 현관벨이 울렸고 두 명의 장교가 무거운 표정으로 서 있었죠. 저는 그들의 눈빛을 보는 순간 알았어요.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부모님의 부대가 매복 공격을 받았고 두 분 모두 전사하셨다는 소식. 그 순간 제 세상의 모든 색채가 사라졌습니다. 아버지의 누나인 고모 캐롤은 저를 데려가 키우겠다고 자청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말도 제대로 못하는 상태였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한 달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 유일한 위안이 되어준 건 shepherd 맥스였어요. 맥스는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 가족을 지켜온 충직한 가족이었죠. 맥스는 마치 제 상태를 이해하기라도 하듯 늘 곁을 지켰어요. 한밤중 악몽에 소리치며 깨어날 때면 맥스는 이미 제 침대 옆에서 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울면서 돌아올 때면 현관에서 기다리다가 제 얼굴을 핥아주었죠. 특히 기억나는 건 제가 부모님의 옷장에서 엉엉 울고 있을 때 맥스가 보여준 행동이에요. 맥스는 조용히 다가와 제 옆에 누워 마치 부모님처럼 저를 품어주었죠. 맥스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었어요. 제게는 보호자이자 친구이자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가족이었습니다. 맥스의 지혜로운 눈빛은 아버지의 눈빛과 똑같았고 맥스의 털에서 나는 따스한 체온은 어머니의 포근함을 떠올리게 했어요. 특히 맥스가 저를 지키기 위해 보여주는 용맹함은 경이로웠죠. 12살 때였어요. 학교 폭력에 시달리던 저를 괴롭히던 아이들이 있었는데 맥스는 단 한 번의 위협적인 으르렁거림으로 그 아이들을 물러나게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shepherd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견종이라 굳게 믿게 되었어요. 충성심, 용맹함, 지능, 판단력 모든 면에서 shepherd를 능가할 수 있는 개는 없다고 생각했죠. 중학교 시절 저는 군용견 관련 자료를 미친 듯이 모으기 시작했어요. 도서관에서 찾은 제2차 세계대전 자료들, 베트남전 기록들, 현대 대테러 작전 보고서까지. 모든 자료에서 견종 shepherd는 영웅이었죠. 다른 견종들의 활약상도 있었지만 제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벨기에 말리노이즈가 아무리 날렵하다 해도 라브라도가 아무리 충성스럽다 해도 제 마음속에선 shepherd만이 최고였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베트남전에서 수많은 미군의 생명을 구한 셰퍼드들의 이야기였어요. 정글 속에서 매복한 적을 발견하고 지뢰를 찾아내고 부상당한 병사들을 구조하는 모습. 그 중에서도 네로라는 셰퍼드의 이야기는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죠. 네로는 100명이 넘는 미군의 목숨을 구하고 전사했다고 해요. 저는 그 이야기를 읽으며 밤새 울었습니다. 누군가 다른 견종을 추천할 때면 저는 참을 수 없이 화가 났어요. 심지어 유명한 개 조련사가 말리노이즈도 훌륭한 군용견이 될 수 있다고 했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항의했죠. 셰퍼드만큼 충성스럽고 용감한 개는 없어요. 라고 외쳤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고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16살 때 제 영혼의 단짝이자 유일한 가족이었던 맥스가 떠나고 말았어요. 저는 또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다행인 것은 맥스는 단 하나의 자기 자식인 섀도우를 저에게 남기고 갔다는 사실입니다. 처음 섀도우가 태어난 날을 잊지 못해요. 섀도우를 보자마자 저는 눈을 떼지 못하였습니다. 운명이라고 생각했어요. 마치 맥스의 영혼이 섀도우에게 깃든 것 같았죠. 날카로운 눈빛, 위험 있는 자세,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똑같았습니다. 섀도우는 무럭무럭 자라 저와 함께 군사훈련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군사훈련소에서 섀도우는 모든 기록을 갈아치웠어요. 폭발물 탐지, 인질 구출, 추적 능력. 모든 면에서 최고였죠. 교관들은 30년 경력에 이런 개는 처음이라며 감탄했습니다. 특히 판단력이 뛰어났어요. 한 번은 모의 인질 구출 훈련 중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섀도우는 즉석에서 최적의 판단을 내렸죠. 그때 교관이 다른 견종도 시도해보라고 권했지만 저는 완강히 거절했어요. 제게는 셰퍼드만이 유일한 파트너였으니까요. 델타포스에서의 첫 임무는 시리아 국경지대 테러리스트 소탕 작전이었습니다. 그때 섀도우는 제 생명을 처음으로 구했죠. 적의 기습 공격이 있었는데 섀도우가 먼저 위험을 감지하고 저를 덮쳤어요. 그 덕분에 저는 저격수의 총알을 피할 수 있었죠. 그 후로 저희는 특수부대의 전설이 되었어요. 블레이크와 섀도우 그 이름만 들어도 테러리스트들이 두려워 떨었다고 하더군요. 마지막 임무.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저를 괴롭힙니다. 이란 이라크 국경의 은신처. 처음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섀도우도 평소와 달리 불안해하는 듯 했죠. 하지만 저는 자만했어요. 세상 최고의 군용견과 함께인데 뭐가 두려운 거지? 그게 저의 마지막 오만이었을까요? 진입과 동시에 사방에서 총성이 울렸어요. 저는 어디에서 날아왔는지 모를 총알로 인해 복부에 총을 맞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순간 제 옆에 있던 섀도우의 눈빛이 돌변했어요. 마치 이번엔 제가 반드시 지켜드릴게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섀도우는 적의 총탄을 온몸으로 막아냈어요. 6발, 7발. 계속해서 총알을 맞으면서도 섀도우는 제 앞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어요. 귀를 찢는 듯한 폭발음과 함께 건물이 무너지기 시작했죠. 섀도우는 마지막 힘을 다해 저를 밀어냈어요. 무너지는 콘크리트 더미가 섀도우를 덮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섀도우의 눈빛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피범벅이 된 얼굴로도 저를 걱정하는 듯한 그 눈빛. 살아야 해요, 살아. 마치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저에게 남은 건 악몽뿐이었습니다. 매일 밤 그날의 폭발음이 들리고 섀도우의 눈빛이 보여요. 극심한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약물 치료까지 받고 있죠. 때로는 섀도우를 살리지 못한 제 자신이 너무 미웠습니다. 특수부대 최고의 파트너라고 자부했지만 결국 저는 섀도우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군 생활을 이어갈 수 없게 된 지금 저는 완전히 길을 잃은 것 같아요. 심리 상담사는 다른 개와 교감하는 것을 시도해보라고 하지만 제게는 그럴 용기가 없었어요. 저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가만히 책상에 앉아있는 것조차 괴로웠어요. 섀도우를 잃은 후 저는 몬테나주 특수부대 군용견 훈련소의 교관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현장에서 일할 수 없다는 군의관의 진단 때문이었죠.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잠을 이루려면 수면제가 필요했어요. 그래도 이곳에서는 최소한 셰퍼드들을 볼 수 있었어요. 비록 섀도우는 아니지만 같은 견종을 보며 작은 위안을 얻었죠. 세상에서 가장 충직하고 용맹한 견종, 저는 여전히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한국 특수부대와의 합동훈련이 예정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별 관심이 없었죠. 하지만 그들이 진돗개라는 개를 데려온다는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누가 특수작전에 저런 작은 개를 쓴다는 건가요? 인터넷에서 찾아본 진돗개의 사진은 그저 평범한 중형견일 뿐이었죠.
진돗개로 특수작전을요? 농담하시는 거죠? 저는 동료 교관에게 물었습니다. 아시아 개들은 애완견이나 하라고 하세요. 실전에선 셰퍼드만한 개가 없어요. 제 말에 동료들은 그저 웃으며 넘겼지만 저는 진심이었죠. 전 세계 특수부대가 셰퍼드를 선호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으니까요. 한국 특수부대가 도착한 날, 강민재 대위는 자신의 파트너 태극을 데리고 왔어요. 처음 본 순간 솔직히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셰퍼드의 위험 있는 체구에 비하면 한참 작았고 귀여운 외모는 도저히 군용견으로 보이지 않았죠. 게다가 이름도 태극이라니 너무 우스꽝스러웠어요. 태극은 한국 특수부대 최고의 군용견입니다. 강민재 대위의 자랑스러운 소개에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겉으로는 예의상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한국 최고라고 해봐야 라고 생각했죠. 섀도우와 비교하면 애완견 수준일 거라 확신했으니까요. 첫 훈련은 기본 복종 테스트였습니다. 태극의 움직임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명령어가 떨어지기도 전에 상황을 파악하고 행동하는 모습이 놀라웠죠. 특히 대기 명령에서는 1시간이 넘도록 지정된 위치를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지켰어요. 셰퍼드조차 보통 30분이 지나면 약간의 동요를 보이는데 말이죠. 진돗개는 천년의 역사를 가진 충직한 견종입니다. 강민재 대위가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게 아니라 상황을 스스로 판단하고 대처하는 능력이 특별하죠. 옛날부터 진돗개는 주인 곁을 떠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지켜온 견종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실전은 다르죠. 전장의 긴장감은 훈련장과 비교도 안 돼요. 이틀째 폭발물 탐지 훈련에서 태극은 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어요. 일부러 가장 어려운 코스를 준비했죠. 복잡한 건물 구조에 여러 가짜 폭발물도 설치했고 솜과 연기로 방해도 했어요. 하지만 태극은 마치 춤을 추듯 우아하게 움직이며 진짜 폭발물만 정확하게 찾아냈습니다. 태극이는 후각만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강민재 대위의 설명이 이어졌죠. 상황 전체를 분석하고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찾아내죠. 진돗개가 사냥에서도 이런 판단력을 보여왔다고 합니다. 단순히 본능이 아닌 지능으로 움직이는 거죠. 섀도우의 기록이 깨지는 걸 보면서도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운이 좋았던 거겠죠. 한 번 더 해보죠. 코스를 더 어렵게 만들었지만 태극은 바로 전 기록보다 더 빠른 기록을 세웠고 심지어 침착함까지도 보여주었습니다. 인질 구출 훈련에서는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태극은 마치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 위장한 적과 인질을 단번에 구분해냈어요. 심지어 제가 설치해둔 함정도 완벽하게 피해갔죠. 특히 놀라웠던 건 인질을 발견하고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방식이었어요. 진돗개의 영역수호 본능은 세계 어떤 견종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강민재 대위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마지막 날 종합훈련에서 태극은 섀도우의 모든 기록을 갈아치웠어요. 섀도우가 세운 최고 기록보다 30% 이상 빠른 시간에 모든 과제를 완벽하게 완수했습니다. 저는 두 눈을 의심했어요. 폭발물 탐지의 정확도는 100%, 인질 구출 성공률도 만점이었습니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냉철한 판단력은 솔직히 섀도우도 해내지 못했던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더욱더 완고해졌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능력을 눈앞에서 보고 있는데도 왜인지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반감이 커졌죠. 태극이 섀도우의 기록을 깰 때마다 가슴이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마치 섀도우를 배신하는 것 같았거든요. 진돗개는 단순한 군용견이 아닙니다. 강민재 대위의 마지막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태극이는 앞으로 교관님께 그걸 증명해 보일 겁니다. 훈련이 끝난 후 저는 태극의 모든 기록을 삭제했어요. 이런 기록이 남아있다면 제가 그토록 믿어온 모든 것이 흔들릴 것만 같았거든요. 셰퍼드만이 최고라는 믿음, 그리고 섀도우에 대한 변치 않는 신뢰. 그것들이 제가 붙잡을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었으니까요. 태극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어요. 섀도우와는 다르지만 분명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지워버렸습니다. 아직은 다른 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나 봐요. 섀도우만이 제 마음속 최고의 파트너니까요. 훈련 마지막 날이었어요. 이번에는 실전과 같은 종합평가를 위해 닫힌 건물을 사용했습니다. 오래된 5층짜리 훈련용 건물이었죠. 저는 3층에서 평가관을 맡았고 다른 교관들은 1층과 2층에 각각 배치되었어요. 강민재 대위와 태극이는 지하에서 폭발물 탐지 훈련을 진행하기로 했죠. 이번 훈련은 실전을 방불케 할 겁니다. 제가 브리핑을 시작했어요. 각 층마다 다른 과제가 주어질 거예요.
3층은 인질 구출, 2층은 적 제압, 1층은 정찰, 그리고 지하는 폭발물 탐지까지. 모든 상황을 한 번에 평가하죠. 훈련이 시작되고 30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건물 어딘가에서 끼익 하는 금소금과 함께 진동이 느껴졌죠. 처음에는 오래된 건물의 소음이려니 했지만 곧이어 코를 찌르는 듯한 가스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3층에서는 2명의 훈련생이 인질 구출 훈련 중이었어요. 제가 막 그들에게 대피 명령을 내리려는 순간이었죠. 귀청이 터질 듯한 폭발음과 함께 건물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오래된 가스관이 터진 거였어요. 모두 즉시 대피하세요. 제 외침과 동시에 훈련생들을 비상구 쪽으로 밀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계단을 내려가자마자 끔찍한 소리와 함께 비상계단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급히 뒤로 물러섰지만 그만 발이 무너진 바닥 잔해에 끼고 말았어요. 여기는 블레이크 교관 긴급 상황이에요. 3층 고립. 통신기로 소리쳤지만 이미 연기가 자욱했고 통신은 먹통이었죠. 잔해에 낀 발을 빼내려 했지만 너무 단단히 끼어서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점점 더 많은 연기가 건물 안을 채워갔습니다. 밖에서는 아수라장이 벌어졌다고 해요. 1, 2층에 있던 인원들은 모두 무사히 대피했고 지하에 있던 강민재 대위와 태극이도 비상구를 통해 빠져나왔대요. 하지만 그들이 올려다본 3층은 이미 불길과 연기에 휩싸여 있었죠. 블레이크 교관님이 아직 안에 계십니다. 누군가의 외침이 들렸어요. 구조대가 도착했지만 상황은 최악이었죠. 건물의 구조가 불안정했고 가스 누출로 인한 2차 폭발의 위험도 있었거든요. 게다가 유독가스까지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숨을 쉴 때마다 폐가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연기 때문에 눈은 이미 제대로 뜰 수도 없었고 머리는 점점 무거워졌죠. 발이 끼인 자리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때였죠.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구조대가 군용견들을 동원했다고 해요. 우리 부대 최고의 셰퍼드들도 투입됐죠. 하지만 불길과 유독가스 앞에서는 그 누구도 전진하지 못했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뜨거운 열기와 유독가스에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대요. 그때였어요. 잠깐만요. 태극이가. 강민재 대위가 소리쳤어요. 태극이 갑자기 귀를 쫑긋 세우더니 건물 쪽을 뚫어지게 쳐다봤다고 합니다. 마치 누군가의 소리를 들은 것처럼요. 아직 생존자의 기척이 있는 것 같아요. 태극이가 뭔가를 감지했습니다. 강민재 대위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태극은 불길을 향해 돌진했어요. 태극아 안 돼. 지금은 너무 위험해. 하지만 이미 태극은 결심한 듯 했죠. 연기 속으로 사라지는 태극의 모습이 마지막으로 보였대요. 저는 그때 이미 반쯤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고 눈은 너무 아파서 뜨고 있을 수도 없었죠. 산소가 부족해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가는 걸 느꼈어요. 그때 어디선가 누군가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을 겨우 떴을 때 태극이 제 앞에 서 있었어요. 유독가스와 불길 속에서도 태극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태극은 신중하게 주변을 살폈어요. 잔해 더미를 보더니 곧바로 제 발을 누르고 있는 부분을 물어뜯기 시작했죠. 놀라운 건 태극의 판단력이었어요. 무작정 잔해를 치우는 게 아니라 제 발에 가해지는 압박을 최소화하면서 작업했거든요. 마치 구조 전문가처럼요. 마침내 발이 빠져나왔을 때 태극은 제 옷자락을 물고 이끌기 시작했어요. 건물의 구조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불길이 약한 통로를 골라가며 바닥의 안전성을 확인하면서 저를 인도했죠. 중간중간 멈춰서서 건물의 흔들림을 확인하는 모습은 마치 오랜 경험을 가진 구조대원 같았어요. 가장 위험했던 순간은 2층으로 내려가는 길이었어요. 갑자기 천장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는데 태극은 순식간에 저를 벽 쪽으로 밀치고 자신의 몸으로 저를 보호했죠. 뜨거운 파편들이 태극의 등을 덮쳤지만 태극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마침내 출구가 보였을 때 또다시 폭발음이 들렸어요. 태극은 마지막 힘을 다해 저를 밀어냈죠. 밖으로 나오자마자 엄청난 굉음과 함께 건물이 무너져 내렸어요. 불과 2초의 차이였죠. 그 순간 강민재 대위가 달려왔어요. 태극아, 다친 데는? 강민재 대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태극의 등에는 화상 자국이 선명했고 발바닥은 불에 데어 있었죠. 하지만 태극은 여전히 꿋꿋이 서서 저를 지키고 있었어요. 위무병들이 제게 응급처치를 하는 동안에도 태극은 제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제가 기적적으로 살아났다고 했어요. 하지만 진정한 기적은 그 후에 일어났습니다.
군병원에서 일주일간의 치료를 받는 동안 태극은 매일 저를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이런 태극의 방문이 낯설었죠. 섀도우 이후로 어떤 개도 제 마음에 들이지 않으려 했으니까요. 어느 날 강민재 대위가 태극을 데리고 병실을 찾아왔을 때예요. 블레이크 교관님, 태극이가 계속 불안해하더라고요. 교관님 걱정 때문인지 밥도 잘 안 먹고. 잠시 말을 고르던 강민재 대위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태극이가 처음 교관님을 봤을 때부터 달랐어요. 보통은 모든 사람을 경계하는데 태극이가 교관님의 아픔을 알았던 걸까요? 제가 데리고 있던 3년 동안 이런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교관님. 옆에서 지켜보던 강민재 대위가 말을 건넸어요. 저도 처음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렇게 작은 개가 어떻게 특수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까? 하지만 태극이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진정한 힘은 겉모습이 아니라는 걸요. 교관님도 곧 아시게 될 거예요. 점점 태극의 존재가 특별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섀도우가 용맹하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저를 지켰다면 태극은 깊이 있는 지혜와 따뜻한 이해심으로 저를 보살폈죠. 제가 훈련장에서 긴장할 때면 태극은 먼저 나서서 상황을 살폈어요. 위험한 요소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제게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내곤 했죠. 그러다가 어느 하루는 태극과 함께 훈련장 뒷산을 올랐어요. 그날따라 유독 우울했거든요. 정상에 도착했을 때 태극이 갑자기 하늘을 보더니 부드럽게 울었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어머니의 자장가처럼 들렸어요. 그날 처음으로 부모님을 떠올리며 편안하게 울 수 있었죠.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느 날 강민재 대위가 훈련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말했어요. 우리가 개를 훈련시킨다고 하지만 어쩌면 개들이 우리를 더 잘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교관님을 보고 있으면 더욱 그렇게 느껴져요. 태극이는 제가 미쳐보지 못한 교관님의 모습을 보고 있었나 봅니다. 태극의 충성심은 단순한 복종이 아니었어요. 지혜롭고 따뜻한 동반자로서의 충성심이었죠. 위험한 순간에는 목숨을 걸고 저를 지켰지만 평소에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제 곁을 지켰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태극이 우리 부대의 신규 훈련생들을 대할 때의 모습이었어요. 하루는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를 겪고 있는 젊은 군인이 훈련에 참여했는데 다른 개들은 그의 불안정한 에너지에 예민하게 반응했죠. 하지만 태극은 달랐어요.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의 곁에 가만히 앉아 있었죠. 마치 제가 병원에서 그랬던 것처럼요. 놀랍네요. 그날 저녁 강민재 대위가 커피를 건네며 말했어요. 저 젊은 군인. 6개월 동안 어떤 치료사도 그에게 다가가지 못했대요. 근데 태극이는 단 하루 만에 강민재 대위의 눈가가 붉어졌죠. 교관님도 그랬잖아요. 태극이는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아픔을 알아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태극과 보내게 됐어요. 가끔은 훈련이 끝난 후에도 늦게까지 남아별을 보곤 했죠. 어느 날은 제가 문득 입을 열었어요. 우리 아버지도 이런 밤하늘을 보고 계실까? 태극이 살며시 제 손을 핥았고 저는 그제야 제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느꼈습니다. 저도 전우를 잃어봤어요. 어느 날 강민재 대위가 말했죠. 그때 태극이가 없었다면 아마 저도 지금쯤 군복을 벗었을 거예요. 하지만 태극이는 제게 삶의 이유를 다시 찾아주었습니다. 교관님께도 그러고 있네요. 저는 이제 훈련장에서의 폭발음도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태극이 곁에 있으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어느 날 아침 태극과 함께 일출을 보러 갔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산을 오르는데 문득 섀도우가 생각났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가슴이 아프지 않았거든요. 대신 따뜻한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섀도우와 함께했던 행복했던 순간들,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까지. 태극아. 저도 모르게 속삭였어요. 고마워. 내 마음을 치유해줘서. 태극이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죠. 그 눈빛에서 저는 가족의 따스함을 느꼈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걸,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강민재 대위의 말이 맞았어요. 진정한 힘은 겉모습이 아니었죠. 그건 바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였어요.
태극은 제게 그걸 가르쳐 주었습니다. 용기는 크기가 아닌 의지에서, 충성심은 본능이 아닌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이제는 매일 아침이 기다려져요. 태극과 함께 훈련장을 걸으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게 좋아졌거든요. 가끔 멀리서 우리를 바라보는 강민재 대위의 미소도 보여요. 우리 모두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있는 걸까요? 이제 정말 달라지셨어요. 얼마 전 강민재 대위가 말했죠. 교관님의 웃음소리가 돌아왔습니다. 태극이도 느끼는 것 같아요. 요즘 꼬리를 더 자주 흔들거든요. 우리는 함께 웃었어요. 그리고 저는 알았죠. 제가 드디어 다시 살아가고 있다는 걸. 태극은 제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어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지 않게 해주었죠. 이제 저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 곁에는 태극이 있으니까요. 섀도우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태극이 제 길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태극과의 특별한 인연을 계기로 저는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어요. 진돗개의 고향인 진도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도 가슴이 설렜죠. 태극이 보여준 놀라운 능력의 뿌리를 찾아가는 여정이었으니까요. 진도에 도착했을 때 저를 맞이한 건 마치 동화 속 풍경 같았어요. 푸른 바다를 끼고 있는 작은 섬, 그리고 그곳에서 자유롭게 뛰어노는 진돗개들. 수천 년의 역사가 고스란히 살아 숨쉬는 곳이었죠. 진돗개 보존협회의 김민호 회장님이 직접 안내를 해주셨어요. 진돗개는 단순한 개가 아닙니다. 우리 민족의 혼이 담긴 살아있는 문화유산이죠. 그분의 설명을 들으며 진돗개의 역사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놀라웠던 건 진돗개들의 훈련 방식이었어요. 강압적인 훈련이 아닌 자연스러운 교감을 통한 성장. 그들은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죠. 마치 태극이 그랬던 것처럼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진돗개 충견상 이야기였어요. 주인이 돌아가신 후에도 3년간 무덤을 지킨 백구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죠. 이런 충성심이야말로 진돗개의 진정한 가치라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에서의 이주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진돗개의 우수성을 직접 목격하면서 제 마음속 깊이 박혀있던 편견이 완전히 사라졌죠. 귀국하자마자 저는 특수부대 사령부에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진돗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한 30페이지 분량의 상세한 보고서였죠. 제 보고서는 예상 이상의 반향을 일으켰어요. CNN이 가장 먼저 취재를 요청했고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도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겠다고 연락이 왔죠. 미군 특수부대가 주목한 한국의 진돗개라는 제목으로 방송된 프로그램은 정말 많은 관심을 받았어요. 특히 태극의 활약상이 방송에서 다뤄졌을 때는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폭발 현장에서 보여준 태극의 판단력과 용기는 기존의 모든 군용견 훈련 매뉴얼을 다시 쓰게 만들었죠. 이제 저희 훈련소에는 10마리의 진돗개가 있어요. 셰퍼드와 진돗개가 한데 어우러져 훈련받는 모습은 정말 특별합니다. 셰퍼드의 파워풀한 면모와 진돗개의 영리함이 만나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죠. 지난주에는 해외 특수부대에서도 진돗개 도입을 문의해 왔어요. 영국, 프랑스, 독일. 이제는 전 세계가 진돗개의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했죠. CNN 특집 방송에서 한 군사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군용견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순간입니다. 태극은 여전히 제 곁을 지키고 있어요. 이제는 훈련소의 마스코트이자 교관이 되었죠. 신규 진돗개들의 훈련 모습을 보고 있으면 가슴이 뭉클해져요. 가끔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부모님과 시도가 떠올라요. 하지만 이제는 미소 지을 수 있어요. 부모님께서 저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제가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역시 진돗개는 특별해요. 얼마 전 한 기자가 물었죠. 뭐가 가장 특별한가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그들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주죠. 단순한 충성심이 아닌 이해와 사랑으로요. 오늘도 저는 태극과 함께 훈련장을 걸어요.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제 안의 상처는 완전히 아물었고 새로운 꿈이 자라나고 있죠. 진돗개와 함께하는 특수부대의 새로운 역사. 그 중심에 제가 서 있다는 게 자랑스러워요. 저는 이제 알아요.
진정한 치유는 시간이 아닌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태극은 제게 그 사랑을 가르쳐 주었고 이제는 전 세계가 그 사랑을 배우고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제가 경험한 가장 아름다운 기적이 아닐까요? 돌아보면 모든 게 운명 같아요. 제가 그토록 편견을 가지고 있던 진돗개가 결국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게 신기하기만 합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어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지 않은 온전히 자유로운 영혼으로요. 때로는 우리의 편견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만남을 가로막곤 해요.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한 마리의 작은 진돗개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듯이 우리 모두의 삶에도 그런 특별한 만남이 있을 거예요. 이제 미국 특수부대에서는 셰퍼드와 진돗개가 함께 훈련받고 있어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배우면서 더 큰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죠. 마치 제가 태극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찾은 것처럼요. 여러분도 이 특별한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감동 트립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특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